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숙면과 건강한 음식 그리고 운동인데요. 오늘은 새롭게 중년 이후 노화를 막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이고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엄정화 씨 아시나요? 한 방송에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30대의 신체 나이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출생한 나이와 다르게 우리 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체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평균 45세 남성이 그림의 건강한 생활습관 7개 중 6개 이상을 하고 있다면 기대 여명 33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78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며 세계 이하인 경우는 기대 여명이 22년으로 67세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의 3가지 정도의 차이로 기대 수명이 무려 11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서 영상 잠깐 멈추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몇 개 정도 실천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하나를 늘려가시면 기대 여명이 조금 더 늘어가실 겁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신체 나이 측정법이 있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림과 같이 손바닥과 팔꿈치를 양팔에 맞대어 붙이고 최대한 위로 올려보세요. 이때 팔꿈치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로 올려보시면 신체 나이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시다면 정면에서 한번 봐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어떠세요? 나이보다 어리게 나오셨나요? 혹시 나이보다 많이 나오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필수 시청하셔서 신체 나이를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데요. 중년 이후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운동법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걷기 운동인데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하루 21분간만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걷기 운동은 걷는 방식에 따라 더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르딕 스틱과 함께 걷는 노르딕 워킹은 무릎 관절이 약한 중장년층, 노년층에 하면 더욱 좋은데요. 보행 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늙은 것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소모량을 높이고 싶다면 파워워킹을 추천드리는데요. 단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우 근골격계에 문제가 없고 균형 감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한해 파워워킹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만보 걷기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본인의 체력과 상관없이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년의 경우 7,000보 정도, 질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4,000보 이상만 걸어도 충분히 많이 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무리해서 많이 걸으시는 것보다는 몇 회에 나누어 걸으시는 것이 무릎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등산보다는 평지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 득이 되는 두 번째 운동은 바른 자세로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행해야만 하는데요. 근육은 대개 30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80대 정도가 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골절 위험은 물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적게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그중 코어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데 기본이 되는 근육이 바로 코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코어 근육이란 몸통에 해당하는 근육인 허리, 복근, 엉덩이 근육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걷기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쳐 생존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낙상사고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우며 정상으로 돌아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모를 낙상사고를 대비하여 엉덩이 근육을 키워두시면 좋은데요.
엉덩이 근육이 에어백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코어의 힘을 강화해 중심을 잡아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죠.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두 운동으로 플랭크 운동과 브릿지 운동이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집에서 TV 보시면서 하루에 몇 초씩이라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의하실 게 유튜브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내 몸에 무리가 가는데도 이를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 몸 상태와 관절 가동 범위를 알고 이를 기준으로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플랭크 운동 같은 경우는 등, 허리, 힙, 다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거의 온몸 근육에 힘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복근에 힘이 풀려 허리가 아래로 꺾이면 안 됩니다. 복근과 허리에 힘을 딱 주고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자세를 갖춰보시고 하루에 1초씩이라도 늘려가시면 매일 성장해 나간다는 만족감과 몸에 근육이 늘어가면서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브릿지 운동도 있는데요. 이 운동은 누워서 안전하고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브릿지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과 아래쪽에서 골반과 척추를 받쳐주는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줘 버티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뒤 양팔을 엉덩이 옆에 놓고 힙을 들어주시는 건데요. 이때 갑자기 확 올리는 게 아니라 발바닥과 손바닥으로 힘을 주어 누르면서 복근과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의 근육으로 허리 아래부터 척추뼈 하나하나 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세요. 올렸던 힙을 내릴 때도 쿵 하고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올릴 때와 반대로 등 위쪽의 척추뼈부터 하나하나 내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육 운동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육량을 늘리면 커진 근육에 더 많은 양의 혈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무게로 근력을 키우실 때는 가장 가벼운 무게로 설정하고 이후 근력 향상에 맞춰 서서히 운동 강도,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내 몸에 득이 되는 운동은 균형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만큼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운동이 바로 균형 운동인데요.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신체의 반사 속도가 느려져 몸의 균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균형 감각이 퇴화되면 낙상 위험이 커진다는 것인데요. 낙상은 단순 타박상, 찰과상은 물론 노년층에서 사망 위험이 높은 고관절 골절까지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 발로 서서 10초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 적극적인 균형 운동이 필요한데요. 영국의 스포츠 의학 저널에 따르면 50세 이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카드사에서 신체 나이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면을 보고 선 자세에서 양팔을 수평으로 뻗고 한쪽 다리에 무릎을 굽혀 직각으로 세웁니다. 이 자세의 유지 시간을 한번 재어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균형 운동을 할 때는 작은 강도부터 높은 강도로 서서히 높여가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벽을 잡거나 안정적인 물체를 지지하면서 운동하고 이후 균형 감각이 늘면 서서히 손을 떼는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균형 운동 방법으로는 뒤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발 뒤꿈치로 걷기 등도 있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아시게 되셨죠? 그런데 꼭 이렇게 무언가를 아시게 되면 급하게 실행하시다가 금방 지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아셔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이것까지 꼭 기억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준비 운동은 신체의 가동 범위를 넓혀 근육 및 관절의 부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운동 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따르면 준비운동은 심장 혈액을 적절하게 공급해주면서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운동과 관련된 심장 문제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준비운동으로 피로의 부산물인 젖산의 초기 생성을 막아주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약 10분 정도 주 운동보다 낮은 운동 강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운동법으로는 관절 돌리기,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등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과한 운동입니다. 너무 과한 운동은 건강을 해치는데요. 무리한 운동은 부상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질환을 유발, 악화할 수 있어서인데요.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핵문근육해증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핵문근육해증이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으로 근육이 괴사하여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녹아드는 질환입니다. 소변색이 젓갈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며 심할 경우 합병증으로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죠. 중년 이후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이들 질환이 있는 경우 운동을 과하게 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 골다공증 환자는 척추를 과도하게 비틀거나 구부리는 운동 및 강한 충격을 가하는 운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하실 게 추울 때 하는 야외 운동입니다.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추운 날씨에 야외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여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두 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죠. 따라서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이 필요하다면 집을 나서기 전 준비 운동을 하고 손과 머리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숙면, 건강한 음식, 운동 중에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동량은 정해진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적합한 운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하루 1초 향상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초 향상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래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운동을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시도했으니까요. 인생은 시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함께 운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